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서 함께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혼자 아는 건강 정보보다 서로 나누는 정보가 더 오래 갑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당장 아프지는 않지만 몇 년 뒤 큰 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음료 속에 당뇨병 위험을 조용히 키우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연구는 설탕 많이 먹어서 당뇨 생긴다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맛이 거의 없는 음식, 심지어 제로 음료, 그리고 유통기한 늘리려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는 그 작은 첨가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연구진이 10만 명이 넘는 성인을 무려 14년 가까이 추적해 분석한 결과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 방부제를 많이 먹을수록 제2형 당뇨병 위험이 40에서 50% 가까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연구진은 프랑스의 대규모 국민 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엇을 먹었는지만 적은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을 어떤 브랜드로 얼마나 자주 먹었는지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각 식품에 들어있는 방부제 종류와 섭취량을 하나하나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연구기간 동안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 총 1131명이었는데 방부제를 가장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가장 적게 섭취한 사람들보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약 47% 더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방부제를 두 가지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항산화 식품 방부제입니다. 세균이나 곰팡이 번식을 막아 음식이 상하지 않게 만드는 성분들입니다. 햄, 소시지, 빵, 치즈, 소스류에 흔히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첨가제입니다. 산소와의 반응을 줄여 색과 맛이 변하는 걸 막는 성분들입니다. 음료, 드레싱, 가공식품 전반에 널리 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종류 모두에서 당뇨병 위험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비항산화 방부제를 많이 먹은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49%, 항산화 첨가제를 많이 먹은 사람도 40%나 높아졌습니다. 연구진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방부제 성분 17가지를 따로 분석했는데 그중 12가지 성분에서 섭취량이 많을수록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햄과 소시지에 들어가는 성분, 빵이 오래 부드럽게 유지되도록 돕는 성분, 음료에 산미를 더하는 성분, 심지어 자연 유래라고 알려진 성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연구진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 연구는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방부제가 당뇨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실험 연구에서 일부 방부제가 세포와 DNA를 손상시키고 인슐린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돼 왔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 실험 결과들이 실제 사람들의 일상 식습관에서도 연관성을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식품 첨가물이 여러 개 섞일 때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유화제, 방부제, 착색제가 함께 들어간 가공식품, 그리고 제로 다이어트라는 이름의 탄산음료에서 자주 보이는 감미료, 산도조절제, 색소 조합이 당뇨병 위험을 11에서 13% 정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로 음료 한 캔은 괜찮아 보여도 공장식 빵, 가공육,
소수류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는 여러 첨가물이 동시에 작용하게 됩니다. 연구진은 말합니다. 첨가물 하나하나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함께 섭취될 때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가공식품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매일 먹는 것, 습관처럼 마시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장을 볼 때 포장지 뒷면의 성분표를 10초만 더 보는 것. 가능하면 신선하고 가공이 덜 된 음식을 하루 한 끼라도 늘리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몇 년 뒤 당뇨병을 피하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이야, 마트에서 뒷면 성분표를 봤을 때 도대체 뭘 피해야 하는 거야? 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면 오늘 이야기는 그냥 정보로 끝나겠죠. 하지만 이 질문까지 가면 이 영상은 습관을 바꾸는 영상이 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완벽하게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오래 못 갑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매일 장을 보고 매일 먹는 생활자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은 기억하자 수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성분표가 길면 일단 한번 멈추세요. 아주 단순한 기준입니다. 성분표를 봤는데 원재료가 몇 개 안 되고 이름도 익숙하다. 이런 음식은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반대로 성분이 10개 이상 줄줄이 적혀 있고 읽다가 숨이 막힌다. 이건 몸에 안 좋다기보다 자주 먹을 음식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2단계에서 이건 매일 먹을 건 아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방부제 이름이 보이면 매일은 피하자입니다. 연구에서 문제로 지적된 방부제들은 대부분 이런 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유통기한이 긴 빵, 오래 두고 먹는 반찬류와 소스류입니다. 이런 제품의 성분표를 보면 아질산 나트륨, 소르빈산 칼륨, 프로피온산 칼슘 같은 이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한번 먹었다고 바로 병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습관입니다. 매일 자주 아무 생각 없이 먹을 때 위험이 쌓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겁니다. 먹지 말자가 아니라 매일은 먹지 말자입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자연 유래라는 말에 안심하지 마세요. 성분표를 보다 보면 구연산, 로즈마리 추출물, 아스코르빈산 나트륨 같은 이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왠지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가공식품에서는 이 성분들도 보존과 안정성을 위해 반복 사용됩니다. 특히 음료나 소스, 드레싱처럼 자주 먹는 식품에 들어있을 경우 누적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기준은 똑같습니다. 가끔은 괜찮지만 매일 먹는 음식에 들어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바로 제로 음료입니다. 당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제로 음료의 성분표를 보면 인공 감미료, 산도 조절제, 색소, 향료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성분들이 섞여 있을 때, 특히 다른 가공식품과 함께 섭취될 때 당뇨병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에 대한 기준은 이겁니다. 마시지 마라가 아니라 습관으로 마시지는 말자입니다. 매일 한 캔, 매일 두 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 다음으로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유화제입니다. 유화제는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주는 성분입니다. 소스, 즉석식품, 드레싱, 컵라면에 많이 들어있죠. 유화제 하나만 들어있을 때보다 방부제,
감미료와 함께 들어있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성분표에 유화제, 방부제, 감미료가 한꺼번에 보인다면 그 식품은 자주 먹을 음식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3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먹는 음식일수록 성분표는 단순해야 한다. 둘째, 제로 무설탕인데 성분표가 길면 조심한다. 셋째, 방부제, 감미료, 유화제가 함께 있으면 자주 먹지 않는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식단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한 끼, 이번 주 한 선택, 이게 쌓여서 몇 년 뒤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조금 덜 가공된 선택입니다. 장을 볼 때 포장지 뒷면을 10초만 더 보는 것. 유통기한이 너무 긴 제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제로 음료를 매일이 아니라 가끔으로 바꾸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5년 뒤, 10년 뒤 당뇨병을 멀리하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부모님, 배우자, 지인에게 공유해서 서로 건강 지켜주세요. 건강 정보는 혼자 아는 것보다 함께 나눌 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알아야 할 이야기. 하지만 아무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